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판교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사연 채널을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데도 시댁에서 못된 짓 하는 걸 보면 어찌나 열불이 터지던지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든달까요? 마지막에는 시댁 식구들 한 방 먹여서 싹싹 빌게 만들어서 그나마 속풀이를 했네요. 잘해줄수록 고마움을 모르고 더 내놓으라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시댁이라는 인간들이 딱 그랬어요. 요즘 들어 저도 제 이야기를 어딘가에 꺼내놓고 막 공감받고 싶어서 오늘은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과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부분 여자아이는 인형놀이나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한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립하거나 그림을 맞추거나 뭔가 꼼꼼히 따져보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는 그런 제가 더 활달할 수 있도록 수영과 스케이트 등록을 해서 매일 운동을 다니도록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한 가지 생각에 빠져들다 보면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건강도 나빠지고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현명하신 엄마 덕분에 저는 멘탈도 몸도 웬만큼은 단단하게 큰 것 같아요. 엄마는 원래 교육 전공을 하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빠가 하시던 무역 유통 사업을 이어서 하게 되셨어요. 물론 잘 알려진 회사도 아니고 규모도 작았지만 아빠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셨기에 엄마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엄마가 사업적인 감각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실제로 엄마는 아빠 생전에도 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빠와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대기업에 화학 관련 업무로 입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화학연구소에 취직이 된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화장품 성분 연구와 개발이 주로 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중요한 일을 꼼꼼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취직을 할 때도 그렇게 된 거죠. 저는 화장품보다는 그냥 연구가 더 좋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어요. 그때 엄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 살면서 일어나는 일에는 거저가 없다. 한번 다녀봐. 의외로 너한테 더 잘 맞는 일일 수도 있어. 저는 엄마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 말씀이 맞았다는 걸 저는 입사 3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화학연구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신이 나서 일에 푹 빠졌고 그렇게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무남 동료인 제가 남자친구도 안 만나고 결혼에는 관심도 없으니 엄마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나 보더라고요. 슬기야, 일은 일이고 인생의 꽃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우리 슬기는 왜 이렇게 남자 사귀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 엄마, 이성관계만 관계야? 나 친구들 많아. 남사친도 많고. 그러니까 그 남자 사람 친구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이성적인 남자도 한번 만들어 봐. 엄마 사위도 보고 싶고 손주도 보고 싶어. 우리 엄마 나이 드셨네. 예전에는 일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더니. 물론 일 최고지. 근데 엄마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그 최고라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아빠 만나고 너 낳은 거야. 우리 슬기한테도 그런 마음 들게 하는 사람 생겼으면 좋겠어. 엄마 말은 은근히 감동이었어요. 안 그래도 그 즈음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씩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참이었어요. 좀만 기다려봐. 어쩌면 엄마가 말한 그런 사람 데려올 수도 있어.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인데? 아니, 왜 진작 엄마한테 말 안 한 거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좀 소심한 것 같고.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회사를 늦게 들어온 케이스야. 그래서인지 좀 주눅이 든 것 같아서 마음이 갔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차갑게 굴어서 점점 친해지는 중이야. 아우, 인생이 정해준 네 짝이면 참 좋겠다. 저는 인생이 정해준 짝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희는 같은 회사였지만 부서는 달랐어요. 그 사람은 마케팅 담당이었는데 저랑 동갑인 나이에 회사에 들어와 자기보다 어린 신입들과 어울리려고 애를 쓰는 게 좀 딱해 보였죠. 제가 마케팅팀을 만날 일은 별로 없었지만 회의할 때나 식당에 내려갔을 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저의 전 남편이 되었네요.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신 인생이 정해준 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회사에 빨리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위기라든가 각 팀마다 특징 같은 것도 알려주고 회의 전 이런저런 코치도 해주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고맙게 여겼고 밥 한 번 산다더니 진짜 아주 괜찮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사귀게 됐고요. 처음에는 회사에 비밀로 하고 있다가 몇 달 후 우연한 자리에서 저희 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어 제가 그냥 말해버렸어요. 나랑 김상우 씨 사귀는 사이예요. 3달쯤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남편과 장소를 옮겼을 때 남편은 저한테 감동한 듯 말했어요. 난 솔직히 슬기 네가 끝까지 나랑 사귀는 거 숨길 줄 알았어. 너는 그래도 대리인데 다는 신빙이고 별 볼 일 없잖아. 아니, 우리 회사 들어온 사람 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사람 좋아서 만난다는데 그게 숨길 일인가?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괜찮아. 남편은 진심으로 저한테 반했다며 얼마 안가 청혼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게 운명의 짝인가 보다 하고 덜컥 그러자고 했고 양쪽 집안 인사하는 날도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남편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꽤나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우선 나이가 같다는 게 나는 좀 그렇다. 안 그래도 여자가 회사 먼저 들어가서 직급도 높은데 나이라도 어렸으면 했어. 이거 다 우리 상우 기죽을 일 투성인 거잖아. 그리고 아버지 안 계시다며. 자고로 사람이란 양쪽 부모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는 건데 옛말이 그냥 생긴 거 하나 없거든. 아빠 없는 티 낸다. 이런 말이 왜 있겠어? 괜찮아요, 어머니. 저 아빠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그래도 배울 만큼은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원래 사춘기부터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반항하고 그 이유는 독립하잖아요. 그게 다 자기 세계를 만드느라 그러는 건데 저는 그러기 전에 아빠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아빠가 가정적이어서 저와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셨거든요. 요즘 홀부모 가정도 많은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배울 만큼 다 배웠고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요. 아이고, 한마디도 안 지는 거 보니 기는 센 것 같네. 우리 상우는 그런 애가 아니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상우 씨는 그런 제가 좋다고 먼저 청혼한 거예요. 저희도 다 큰 성인이니 일단 지켜봐 주세요.
엄마는 저희가 결혼한다니 아파트 하나 명의 제 앞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한테는 큰 거 바라지 않으니 응원해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금세 안색이 확 피더라고요. 정말? 아파트를 아가씨 명의로 해준다고? 어머, 어디 있는 아파트? 몇 평짜린데? 역시 사업하는 집안이라 통이 크긴 한가 보다. 아무리 작은 아파트여도 이러기 쉽지 않은데. 네, 저희 엄마가 원래 쓸 때는 두 말 않고 쓰세요. 그래야 돈이 들어올 때도 쉽게 잘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아파트는 수원에 있고 32평이라고 알고 있어요. 서울 내에 있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고 저희 회사 다니기도 나쁘지 않아서요. 아파트 값이 막 떨어질 지역은 아니라 저희 몇 년 살다가 팔고 돈 모아서 서울 쪽으로 가도 되고요. 그때는 집이 좀 적어질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숨기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그거에 솔깃해서 저희 결혼을 허락했어요. 물론 자기 말로는 제가 어머니 교육은 잘 받은 것 같다는 둥 포장을 했지만 다 지나고 보니 돈 때문에 저를 받아준 거였어요. 사실 그때 시어머니 말이나 행동이 많이 거슬렸는데 이게 다 제 짝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신호인 걸 알고 그만뒀어야 했어요. 뭐 지나간 일 이렇게 말한들 아무 소용 없지만요. 시어머니는 상견회장에서 저희 엄마가 회사 사장이라는 말에도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때까지 슬기어머니라더니 갑자기 사부인이라며 친한 척을 하더군요. 엄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단 하나 제가 선택한 남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다 품으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날 상견례 장소 때문에도 시어머니가 너무 속이 보여 마음에 들지 않긴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비용을 전부 낸다고 하니 강남에서 비싸기로 소문난 호텔에 한정식을 예약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엄마는 괜찮다며 너그럽게 받아주셨어요. 원래 엄마가 자기 사람이라고 여기시면 잘 챙기시거든요. 남편과 시댁에도 그 마음 그대로 하신 거예요. 남편한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아주버님이 되는 사람인데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과는 다르게 허세가 심하더라고요. 장남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남편보다도 아주버님을 훨씬 더 끔찍이 아끼는 게 보였고요.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제 눈엔 그닥 좋게 안 보였죠. 그렇더라도 제가 뭐 별 수 있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남편을 엄청 시샘하는 거였어요. 제 친정이 사업을 하고 아파트까지 해줬다는 게 꽤나 부러운가 보더라고요. 상우가 어쩌다가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인생이 피네요. 이거 재수씨 칭찬하는 거예요. 나도 재수씨처럼 처가에서 알아서 지원해주는 사람 만났어야 됐는데 아주 바가지라는 바가지는 다 긁히다가 이혼해버렸잖아요. 참네. 아주버님 별거 아니고 이혼하신 거였어요. 저는 별거라고 들었어요. 아, 그게 혹시 저를 좀 이상하게 보실까봐 별거라고 했는데 제가 사업하다가 일이 좀 안 돼서 빚을 졌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렇다고 나가버리는 마누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의리 없지 않아요? 집 팔아서 빚 갚고 엄마 집 들어온다고 그거 싫어서 이혼하는 건 진짜 정없다고 봐요. 이렇게 이혼하게 된 게 차라리 잘된 일이지 싶네요. 아, 그래서 지금 본가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 거군요. 그런 일 있으신지 전혀 몰랐네요.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있네요. 아무튼 상우가 부럽습니다. 재수씨 잘 만나서
결혼도 지 몸만 같잖아요. 남편과 다르게 아주버님은 자기 이야기를 솔직히 잘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공동생활비만 같은 통장에 넣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각자 쓰기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댁 생활비도 보태주고 아주버님 용돈도 대주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아주버님 용돈을 꽤 주는 걸 봤기 때문에 남편까지 주는 건 과하지 않나 싶었지만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알아서 하려니 하고 말 안 했어요. 유난히 장남 챙기는 집안이 있다고 하던데 남편 내가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간 거였죠.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아주버님은 친구들하고 실내 골프장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또 말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한테 재래시장 안에 조그마한 가게가 있었는데 거길 담보로 대출 잔뜩 땡겨서 해줬나 보던데 한 푼도 못 건지고 완전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였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자기네 생활비 떨어지거나 돈 문제 생길 때만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또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럴 때만 새애기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렇다 해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이 오죽 급하면 그럴까 싶었죠. 다만 다른 때에는 저한테 냉정하다가 돈 필요할 때만 새애기라고 하며 살갑게 하는 건 좀 섭섭하기는 했네요. 예, 새아가, 우리 지금 살 것도 내주게 생겼다. 이걸 어쩌면 좋으니? 지금 당장 갈 곳을 구해야 되는데 눈앞이 캄캄하구나. 너 혹시 돈 가진 것 좀 없니? 어머니, 집을 구하는 거면 돈이 꽤 필요한 건데 그만한 돈은 저도 없죠. 상우 씨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상우가 돈이 어딨어. 걔 안 그래도 지영한테 대출도 받아주고 이것저것 챙겨줘서 빠듯한데. 너 아니면 우리 집 돈 나올 데가 어디 있니? 저는 남편이 대출도 받아준 줄은 몰랐지만 평소 하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도 집을 구해줄 만큼의 돈이 있지는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눈물바람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주 주말에 저랑 남편이 엄마와 식사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주 자기네 집일 때문에 죽상이 돼서 앉아있더군요. 그렇게 티를 내야 하나?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자기 속이 편치 않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김서방, 어째 그리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실은 저희 엄마네가 갈 곳이 없어졌어요. 아니, 갈 곳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댁에 생긴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도 괜찮으실까? 우리 별장처럼 쓰는 데가 있는데 2층 주택이고 시내랑 가까워서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당장 가실 데 없으면 거기서 계시면서 돈 문제도 해결하고 좀 추스르 쉬고 다시 집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에 남편은 눈을 번쩍 뜨더니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남편 행동이 그렇게 빠른 건 처음 봤지 뭐예요.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까지 데리고 서둘러 저희가 있는 곳에 와서는 바로 그 집에서 살겠다며 엄마한테 약속까지 받아갔지 뭐예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엄마가 사주시는 밥까지 야무지게 얻어먹고 갔어요. 저희가 별장으로 쓰던 집은 태안에 있어서 바닷가도 가깝고 시내랑도 멀지 않아서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게다가 마당도 적당해서 크게 손이 가지 않았고요. 제가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좀 너무한다고 생각한 건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더니 단 한 번도 저희 엄마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였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런 불만을 말하자 엄마는 의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도와줄 때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줬으면 그걸로 된 거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잘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야지. 저는 그런 엄마를 또다시 존경하게 됐죠. 남편은 시댁이 태안으로 간 후부터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안부 전화를 하면 늘 불평이었어요. 막상 와보니까 시내 나가기가 생각보다 불편하구나. 물론 차 타고 10분이면 가긴 하지만 기왕이면 가까운 데에 마트도 있고 그러면 좀 좋니? 그리고 집안에 뭐가 너무 없어서 썰렁하다. 네? 집안에 가구랑 전자제품 다 있어서 썰렁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 거 말고 냉장고 속말이야. 다용도실도 그렇고 뭐 먹을 게 너무 없으니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어찌나 마음이 춥던지. 어머니, 그런 거는 사놓으면 상하거나 벌레 생기잖아요. 필요할 때 사서 쓰면 되는 건 구비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사 오기로 했으면 그 정도는 미리 준비해 줬어야지. 아무튼 상호 올 때 네가 흑돼지 부위별로 2kg쯤 사서 보내라. 여기 보니까 마당에서 바비큐 하기 딱이다. 같이 구워 먹을 야채도 좀 넉넉하게 사서 보내고. 하나부터 10까지 저한테 없는 것만 따지면서 투덜댔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별장을 10분 활용하고 있더군요. 마당에서 바베큐도 해먹고 파라솔도 세워서 낮에는 일광욕도 하고요. 남편은 시댁이 태안으로 이사가고 6개월이 넘도록 매번 뭘 사다 나르고 자주 드나드니 저도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저희 엄마한테는 소홀해졌고요. 상우씨, 어머니랑 아주버님 잘 챙기는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요새 전화도 안 하는 것 같더라? 나는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하잖아. 아무리 상우씨 가족이 먼저라고 해도 우리 엄마한테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나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엄마랑 형이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내가 전화도 하고 잘 챙길게. 적응 못하는 사람들 치고는 항상 파티하듯이 음식 싸가잖아. 거기서 상우씨도 잘 먹고 오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못하러 그래. 자기 바쁘잖아. 회사 일도 나보다 훨씬 많고. 그러니까 집에서 푹 쉬어. 엄마랑 형도 자기 못 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걱정 말고. 내가 이만큼 챙기면 됐지 뭘 자기까지 나서. 저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 고맙기는 했는데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젠가부터 뭔가 이게 아닌데 싶은 거였어요. 남편이 너무 자주 태안에 가는 것도 그렇고 집에는 뭐 하나 사오는 거 없으면서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건 죄다 사다 나르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눈을 잘 못 쳐다보는 것도 수상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태안에 간다고 하는 날 잘 가라고 해놓고 1시간쯤 뒤에 저도 태안으로 출발을 했죠. 차는 시내 공용 주차장에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가는 가족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가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저희 별장 근처에 사나보다 했는데 웬걸요. 저희 별장 마당으로 들어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집 앞에 남편 차가 세워져 있는 걸 확인하고는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물어봤죠.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여기 새 들어 살아요. 2층이요. 2달쯤 됐는데요. 여기 새를 들었다고요? 누구랑요? 어떤 분하고 계약하셨어요? 그러자 여자가 표정이 안 좋아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1층에 사시는 할머니랑 아들이요. 혹시 저희 계약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 가족분들한테 자초지종을 대충 이야기하고는 잠깐 시내에 나갔다 올 수 있겠냐고 했어요. 나중에라도 저희 엄마와 이야기를 잘하면 피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잘 설명을 했죠. 제가 저희 엄마랑 제가 찍은 사진에 제 회사 신분증하고 엄마 회사 명함까지 다 보여주니 그 사람들은 알았다며 다시 시내로 향했어요. 저는 가만히 마당 안을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당에 꽃 심어둔 데를 싹 갈아엎고 거기에 야외 식탁하고 의자를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날도 거기서 남편은 고기랑 야채를 굽고 있었고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먹느라 바빴어요. 저는 담벼락에 붙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기로 했어요. 상우야, 니 댁 요새는 좀 잠잠하니? 뭐 우리가 지 엄마한테 인사 안 했다 어쩐다 말 많았다며? 내가 알아서 잘 틀어막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형은 진짜 머리가 좋아. 어떻게 여기 새 줄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 장남 아니겠냐. 내가 달리 상현이를 높게 보는 거 아니다. 우리 상현이가 때를 잘못 만나 그렇지 제대로 기회를 잡으면 아주 크게 되래야. 그러니까 상우 너 네 마누라 좀 안 입고 와도 잘난 척하게 내버려 두면서 잘 구워 삶아야 돼. 결국 그 집 재산 다 니네 거 되는 거 아니겠니? 재산 받을 때까지 네가 그 모녀한테 잘해서 네 앞으로 해놔. 그럼 우리 상현이가 그 회사 사장도 되고 좀 좋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 정문으로 쳐들어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말 다 했어요? 엄마 회사를 누가 사장을 한다고요? 그러자 놀라 자빠진 새 모자가 음식 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귀신을 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더군요. 자기야, 여기 어쩐 일로 왜 말도 없이 와서 이래? 왜 말도 없이 와서 이래? 말을 안 하고 왔으니 댁들이 여기서 무슨 난장을 피고 있는지 다 봤지? 아니었으면 끝까지 나 속여 먹었겠지? 우리 엄마까지. 얘 새아가 너 말이 좀 심하구나. 누가 뭘 속여 먹었다는 거냐?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우리 상우 무시할 줄 몰랐다. 우리한테는 또 이게 뭐냐? 그런 말이 잘도 나오시네요, 어머니. 저 다 들었어요. 여기 2층은 멋대로 세주고 지금 방금 뭐라고요? 저랑 엄마 잘 구워 삶아서 재산을 받아내요?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러냐? 표현이 좀 뭐하긴 했다만 어차피 우리 상호 재산 되는 거 맞잖아. 그런 거 좀 미리 말했기로서니 그렇게 발끈할 일이냐? 재수씨, 이렇게 쳐들어와서 전호 사장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는 거 아니죠? 저희도 나름 살 방안을 찾느라 새도 주고 한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매도합니까? 그럼 왜 우리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그러자 세 사람은 움찔해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거 명의는 저희 엄마로 돼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마음대로 세준 거라 전대차법에 걸려서 불법이에요. 애초에 우리 엄마 호의로 여기서 살게 된 거라 댁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요. 엄마한테 처음 집 빌려주겠다고 한 날만 고맙다 한마디 해놓고 그 이후로 전화 한 번, 인사 한 번 안 하더니
이렇게 마당까지 뒤집어 엎고 일을 벌려요? 그리고 상우씨, 뭐? 나를 참아주고 산다고? 나는 안 참을 건데 이제 어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저더러 일단 집으로 올라가자고 했고, 저 역시 거기서 그런다고 해결될 거 아니라 일단 올라왔어요. 슬기, 너 진짜 이럴래? 엄마도 형도 살아보겠다고 한 건데 거기서 꼭 그렇게 면박을 줘야겠어? 나한테도 그래. 아무리 내가 회사에서는 아직 직급이 없고 너보다 아래라고 해도 집에서는 네 남편이야. 남편한테 그렇게밖에 못해?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문제는 너랑 니네 식구가 다 일으켜놓고 나 너로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워? 이건 대체 무슨 경우지? 그리고 내가 언제 상우 씨를 집에서 부하 직원처럼 대했어? 그랬으면 상우 씨가 오만 물건 다 태안으로 실어 나를 때 가만히 있었겠어? 상우 씨야말로 우리 엄마 믿고 그동안 시댁에서 해달라는 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다 해준 거잖아. 나 더 이상 가만히 못 있겠어. 그리고 나야말로 상우 씨한테 속았어.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야말로 끝이야. 끝이라고. 슬기야, 흥분하지 말고 진정 좀 해. 일단 그 세든 건 장모님이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잘 넘어갈 수 있잖아. 엄마한테 말도 안 해놓고 마음대로 세줘놓고 나한테 걸리니까 엄마더러 해결해 달라고? 상우씨, 진짜 뻔뻔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왜 그걸 여태 몰랐을까? 내가 너무 상우씨 좋게만 생각했나 봐.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서서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으시는데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제가 펑펑 우니까 엄마가 놀라서 저한테 다가오시는데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얘가 다짜고짜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대체 왜 그래? 엄마,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봐서 엄마까지 험한 꼴 보게 만들고 내가 바보야. 완전 바보라고. 저는 태안에 가기 전에 의심스러웠던 것 하며 태안에 가서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부 말했어요. 아니, 그거 집 전세 잘못하면 사기로 걸릴 텐데 이를 어쩌냐. 내가 알았으면 못하게 말렸을 텐데 이미 다 사고를 쳤더라고. 뭐 어쩌겠니. 이제라도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새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 인간도 그렇고 그 인간 가족들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구나 몰라. 살 곳 마련해 줬으면 고마워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어머니 돈 필요할 때만 나한테 새 얘기라고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도 받아줬거든. 근데 나도 이제 못 참아. 엄마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의논을 했고 이틀 뒤 저와 함께 변호사를 대동해서 태안으로 향했어요. 마침 남편은 또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저희를 본 시댁 식구들은 놀라 자빠지더군요. 설마 하니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엄마는 마당에 성한 데가 없는 걸 보고는 속상해서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셨어요. 사부인, 저도 섭섭합니다. 집을 마음대로 고쳐 쓰시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뭔가요? 게다가 전세를 주셨다고요? 이 집은 엄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사부인과는 계약서 한 줄 안 썼어요. 제가 편의를 봐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큰아드님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셨더군요. 이거 잘못하면 사기로 고소당할 일이에요.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러세요? 아니, 어차피 저희 살라고 하셨으니 사는 동안은 저희 편한 대로. 그리고 당장 돈 벌 데가 없으니
그렇게라도 필요한 돈을 쓰려고 했죠.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난리치실 일이에요. 네, 그럴 일이에요. 잘못하면 저도 사기친 게 되거든요. 다행히 제가 무고하다는 건 제 딸의 증언과 지금 사부인 하신 말씀으로 변호사가 처리할 거고요. 여기 세든 사람이 고소하면 사부인은 빼도 박도 못하고 사기죄 걸리시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로 여기 비워주세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법이 어딨어요? 한 번만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잘 모르고 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다고 그냥 넘어가질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 얼른 가실 곳 찾으셔서 나가주세요. 아니 나가라니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요. 제가 그동안 여기서 정부치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어머니, 어차피 여기 시내도 멀고 없는 것도 많다고 늘 불평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에 괜찮은 데 알아보세요. 저도 더 이상은 우리 별장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마음대로 새까지 놓고 그러는 거 못 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곧 아무 사이 아니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 말에 남편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무 사이 아닌 게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어른들 앞에서 나 협박해? 그러자 엄마가 남편을 엄하게 꾸짖었어요. 자네야말로 왜 이러나? 우리 슬기가 재산 물려받으면 그거 가질 생각으로 슬기 비위 맞춰놓고는 이제 와서 큰 소리야. 그리고 우리 재산이 그렇게 탐났으면 나한테 안부 전화 한 번은 했어야지. 이제 와서 감히 누구 앞이라고 큰 소리야. 여태껏 온화하셨던 엄마가 큰 소리를 치자 남편은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이 되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 해대던 아주버님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정말 비겁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 선언을 하고 올라와서 남편 짐을 싸서 밖에 내놔버렸어요. 어차피 저희가 살던 집도 엄마가 해주신 거잖아요. 엄마한테 덕 볼 때는 당연한 듯 봤더니 자기네가 손해볼 것 같으니 우리 모녀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걸 보고 아주 질려버렸네요. 엄마 역시 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그동안 혼자 남편이나 시댁에 대해 생각이 많으셨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됨됨이가 안 된 것 같다고요. 엄마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한테 나가지 않으면 엄마가 직접 사기죄로 신고해버리겠다고 했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 별장에서 짐을 싸들고 나와야 했어요. 그 후 새들었던 사람들한테는 엄마가 사정을 듣고 근처의 다른 집을 알아봐주면서 전세금을 보태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후 남편은 회사에서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회사에 나에 대해 이상한 루머 같은 거 퍼뜨리면 나야말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리 알아. 나한테는 너나 니네 집 식구가 어떻게 했는지 증거도 다 있거든. 그리고 새들었던 사람들 우리한테 오히려 고마워하는 거 알지? 그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언제든 우리 편 대준댔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알았어?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프로젝트 하나를 거하게 말아먹어서 그거 처리하는 데에 혹시 내 힘을 빌릴 수 있나 눈치를 본 거였더라고요. 저랑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데도 자기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저한테 어떻게 해보려는 거였죠. 그걸 알고 나니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결국 남편은 프로젝트 실패 때문에 책임을 져야 했고, 윗선에서 뭔가 말이 오가더니 결국 권고사직을 하게 됐다고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 마케팅 비용을 횡령했다는 거였어요. 이 정도로 끝난 것만도 회사에서 많이 봐준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아시죠? 나도 너무 섭섭해서 그런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아무리 그래도 정을 나눈 시간이 있는데 우리한테 위자료까지 내라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위자료는 받지 말아다오. 우리 처지 뻔히 다 알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든 받아야겠어요. 지금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어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너를 좋게 보려고 굳이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냐?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그렇게 계속 있는 사람들 원망하며 지내보세요. 누가 더 손해인지. 그리고 저희 돈 있다고 유세 떤 적도 없고요. 다만 그쪽 집 도우려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머니는 항상 돈 필요할 때만 저한테 새 얘기라고 하고 저한테 따로 연락하셨지. 평소에는 얼마나 저한테 쌀쌀 맞으셨는데요. 제가 왜 계속 그런 대접 받고 살아야 하나요? 단지 상우 씨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대우 받으며 평생 안 살아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지 마시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야 했고 저는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냈는데 엄마가 별장 망친 손해배상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네요. 엄마는 끝까지 대인배답게 행동하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처음부터 저희 집 배경을 알고 저한테 공을 들여 잘했던 거라고 해요. 남편이 회사를 나가고 좀 지나서 마케팅 부서 사람에게 듣게 된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함께한 술자리에서 남편이 제가 꼴불견이어도 돈이 있으니 참고 산다며 조금만 참으면 다 자기 세상이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할지 고민하다가 술자리에서 한 말이니 잊어버리자 했었다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 사람은 저한테 진심이 하나도 없었구나 싶어 슬프기도 했지만 이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다 잘 흘려보내려고 해요. 저는 그 이후로도 회사에서 계속 일을 잘해 나갔고 올해에는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네요. 저는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함께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곧 재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사귀게 된 남자가 있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려고 해요. 들어주신 분들 다들 행복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